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모 끝나고 이제 구모를 향해서 달리고 있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거, 그리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어떤 것을 영어에서는 준비하면 좋을까? 빈칸, 순서, 삽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추론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인퍼런스라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2026년도 강좌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왜 개강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잠깐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짜자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6월달 모의고사를 쳤을 때 등급별로 어떤 것들이 좀 어려웠는지가 여기에 통계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일단 만점에서 1등급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37번 순서, 40번 요약, 39번 문장 삽입, 33, 34번 빈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과 2등급 진동 구간에서는 빈칸이랑 함의 추론, 그 다음에 장문 독해, 그 다음에 빈칸 추론 이렇게 어려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좀 많이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등급대 친구들은 어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서 문제, 그 다음에 어법 문제, 그 다음에 주제 요지, 듣기도 있고 이게 다양하죠. 일단은 이걸 통해서 맨 첫 번째 여러분들 영어 성적을 빨리 급격하게 올리고 싶으시면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구간을 완벽하게 다 방어를 해 주셔야 돼요. 2점 구간. 그리고 주제, 요지, 제목 이런 대입 파악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이것을 바탕으로 빈칸,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삽입까지 쌓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접근 방식에 있어서 뭐가 좀 어려웠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빈칸 순서 삽입이었어요. 그림들이 있죠.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애칭으로 이렇게 붙인 건데 빈칸 추론은 쌍둥이 문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재진술된 표현을 찾는다라고도 하고요. paraphrasing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빈칸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본문 속에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치환할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붕어빵이에요. 이 붕어빵은 뭐냐면 순서 문제를 풀 때 어떤 것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제일 처음에는 주어진 문장하고 동일한 재진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러분 붕어빵 구울 때랑 마찬가지예요. 틀에다가 똑같은 우리가 빵을 구우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한쪽만 우리가 익게 되면 타버리니까 토핑 넣어서 뒤집어가지고 잘 구워진 다음에 먹잖아요. 순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진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토핑들을 보고 마지막 마무리로 적합한 게 무엇일까? 소재와의 연결성도 살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술을 할 때 어떤 정보가 먼저 나와야 되고 어떤 정보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문장 삽입인데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게 문장 삽입이잖아요. 그래서 문장 삽입은 1번부터 5번까지 돼지 콧구멍이에요. 돼지 콧구멍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서 어색해 라고 하는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앞뒤의 근거를 보면서 매칭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들어갈 문장이 짧으면 괜찮은데 3줄짜리, 4줄짜리 길게 되면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스팬이 짧아요. 따라서 읽다가 내가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1번부터 5번까지 문장 삽입에서 돼지 콧구멍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실제 근거랑 연결해서 답을 찾는 것을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완벽하게 쓸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37번 문제였어요. 우리 봤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보시면 추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A는 카오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B는 추를 갖다가 놔봐.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포지션이 이렇게 될 거야. C번은 아무리 신경을 써서 시작점을 고정해도 다를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B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A하고 C 중에 어떤 것을 근거로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느냐 이게 어렵거든요. 그때 선생님하고 뭐를 공부할 거냐면 어법적인 측면에서 일단 여기서 문장을 보면 더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에서 정관사 더는요. 한번 언급된 것을 다시 말할 때 또는 뒤에 수식어구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지구상에서 고유한 것일 때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단어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없어요.
근데 C를 딱 보니까 해당하는 단어가 관사 없이 있습니다. 그럼 C가 나와야 A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을 하시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다 알고 있는 과정인데 왜 시험에는 이걸 적용하지 못하느냐? 연습 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그걸 안 쓰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쓰일 수 있는 방법대로 연습을 해서 가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 푸실 때도 훈련해 왔던 것과 동일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영어의 매뉴얼이 있어야지 성적이 빨리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할 겁니다. 빈칸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빈칸은 이거는 전년도 육모예요. 왜냐면 올해 육모는 19.1%가 1등급이라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쉬웠어요. 근데 이게 많은 학생들이 했던 이제 오류가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The medium is not part of the someth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medium이라고 하는 게 매체니까 매체가 이것은 아니래요. 자, 그러면 다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It is not the media itself, but the information on the media that needs to be preserved.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it is하고 that을 없애면 강조구문이거든요. 정말 보존해야 되는 건 정보지 미디어가 아니야. 아, 그럼 정보가 중요하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가 중요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딱 보고 나서 그렇구나. 그러면 미디어는 중요하지 않구나. 미디어는 저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2번에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는 구문이나 아니면은 해석하는 방법 이게 아니에요. 사고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빈칸 순서 문장 삽입 파트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같은 지문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볼 거냐면 우선은 빈칸부터 먼저 봐요. 그러면 이 빈칸과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되는데 바로 위에 어떤 지문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This is clear in the analog environment.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어떤 환경이냐? 정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미디엄이라고 하는 매체가 픽스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픽스드가 뭐냐? 함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었다? 이게 픽스드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하고 뭐가 픽스드 안 되어 있냐? 매체랑 정보랑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보와 관련된 걸 써야 돼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3번의 메시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 방식을 가지고 쌍둥이 문장을 찾으면서 답을 보완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푸는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거법이라는 것도 있죠. 추론 영역은 언급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또는 틀린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거를 해서 마지막에 한 개의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훈련을 할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을 다 보여드리는 게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교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교재는 마스터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 지금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교재거든요. 매우 얇아요. 매우 얇지만 생각과 사고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순서부터 풀 때는요. 대명사부터 제가 잡아줄 거예요. that과 그 다음에 this와 it이 각각 어떻게 다루고 언제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arch와 같은 그런 지시어가 패러프레이징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신뢰할 때 정보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search라고 하는 것들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단서들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 모든 용례들을 다 찾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예시가 나왔다. for example만 예시가 아니에요. for instance도 예시죠, 물론. when이나 if나 let's say, suppose, 이름 이런 것들도 나올 때 예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imilarly 같은 거 같은 원리 다른 예시일 때 for example 뒤에 similarly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그래서 한 바닥으로 전략을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빈칸 추론도 마찬가지예요. 쌍둥이 문장도 찾고 소거법으로도 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풀면서 가장 일관되게 나한테 가장 맞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거를 픽해서 문제를 푸시면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표시를 해야 되고 어떤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답을 결정적으로 찾을 때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비교급이 나왔다. 제가 얘보다 더 커. 그러면 크기가 나와야 더 크다라는 표현을 상대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내용 뒤에 영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영어의 사고방식에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some이 나와야 other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게 교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속에는 기출도 있고요. 그 다음 비기출 문제도 같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서 기출 문제로도 패턴을 볼 수 있고 비기출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읽는 거하고 이해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독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킨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건 후라이드 치킨이다. 후라이드 치킨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머릿속에 치킨 이것만 남아있으면 보기에서 너 이 단어 봤지? 이 단어 익숙하지? 해서 오답에 이제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사고력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21번 함의추론 같은 거 있죠. 비유적인 표현들. 비유적인 표현도 그 비유적인 표현들이 어떤 설명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문에서 나왔느냐, 어떤 정보들하고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추론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맥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맥락에서 접근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좌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이게 지문이 되게 짧기 때문에 또는 그 분량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3개 정도의 지문을 읽고 충분히 깊게 고민하시고 사고한 다음에 나는 이러해서 답을 이렇게 찾았는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푸네.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구나. 또는 한 번 더 복습할 때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관점을 갖다가 넓히는 거. 이게 우리 이번에 빈순삽 인프런스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순삽에 대해서 맨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던 고민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빈순삽을 완벽하게 이제 캐치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요. 내용은 빈순삽이지만 함의추론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의추론, 빈칸추론, 그 다음에 순서 문장 삽입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붕어빵이나 돼지 콧구멍과 같은 전략은 매우 요긴하니까 한번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가 끝나고 난 커리큘럼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잘 따라만 오시면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때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대치로셀의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See you later!